FA-50을 폴란드 민스크 마조 비에스크에 위치한 제23 전술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다. 지난 26일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내년에 FA-50을 도입하면 폴란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FA-50 제트기가 빠르면 내년에 인도될 것이며 이것은 폴란드가 운영하는 구소련 항공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일정이나 사업비용,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조건 등이 합의되면 내년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당초 FA-50을 구매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군사 분석가들은 F-16이나 FA-18 슈퍼호넷, 자스 그리펜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FA-50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었는데 특히 FA-50은 레이더도 구식이고 비행 반경이 너무 작고 연료 탱크도 너무 작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 공군준장이 이러한 주장을 단숨에 일축시켰습니다. 지난 29일 폴란드 공군 이사의 책임자와 공군 부감찰관을 역임한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준장은 비행시간이나 운영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보다 FA-50이 훨씬 저렴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행 반경이 너무 작고 연료 탱크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 F-16과 동일한 300갤런 연료 탱크를 사용 가능하고 이후 공중 주유 기능이 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약한 레이더는 향후 위상 스캐닝 기능이 있는 한국산 A사 레이더로 현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FA-50을 선택한 건 F-16에 비해 전투기 도입 시기가 단축되고 중고도, 저고도의 근접 지원, 정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특히 근접 지원 임무 시 드는 비용이 F-16보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장 능력을 보강하고 기존 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며 폴란드가 요청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박 준장은 FA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폴란드 FA-50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FA-50 도입이 논의되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18대 구매를 고려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FA-50 12대 추가적인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미의 국가들도 FA-50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목표치로 삼았던 1000대 수출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되자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카이는 인도네시아의 전술 입문 훈련기 T-50I 6대를 추가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2,745억 원,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카이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선수금을 입금받는 예상 일자이고 계약 종료일은 계약 시작 후 34개월입니다. 결국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돈을 입금해야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KF-21 분담금 8천억 원도 5년째 돈이 없다고 연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 또한 예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연체해온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7월 계약해서 12월에 주기로 했는데 올해 3월 말에 주는 걸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이 되자 또다시 5월 말로 미뤘습니다. 또한 5월 말이 되었는데도 안 주고 9월 30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계속 줘야 할 돈을 미루는 인도네시아는 9월 30일에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KF-21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계속 밀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8월 29일에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한 날짜보다도 한 달이나 빨리 입금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위기가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 정해진 날짜에 T-50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부랴부랴 입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입금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산 전투기 FA-50을 폴란드 정부가 총 48대를 구입하기로 하자 카이는 내년 한국 공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T-50 물량 12대를 FA-50으로 개조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가야 할 T-50이 먼저 FA-50으로 개조되어 폴란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해 계약할 때보다 달러당 환율이 200원이나 올라서 인도네시아가 1년을 미뤄서 입금한 덕분에 한국은 500억 정도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계약금을 늦게 줘서 우리가 환율상 큰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의 이를 보고 의도치 않은 연체료, 셀프 이자, 그러게 성실하게 냈어야지 라고 통쾌했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또한 수출 계약을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 안 내고 눈치 보다가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먼저 수출 계약을 하고 정작 공동 개발한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받거나 개발 파트너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나라들은 벌써부터 KF-21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단장을 지냈던 정광선 씨가 나와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KF-21의 개발을 주도한 주역으로 방사청은 KF-21 2호 시제기를 정광선기로 붙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우리가 먼저 끊으면 득이 되는 게 없다며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면 기술 이전이라든가 항공기를 안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주지 않을 때는 각종 기술 자료를 절대 넘기지 않고 이미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은 계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40명은 아주 기초적인 기술만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주문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28일 총 42대 라팔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스카이라인을 장식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라팔 계약을 맺은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F-15 EX-36대 구매 확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5년 동안 8천억 원의 KF-21 분담금은 돈이 없다고 내지 않으면서 무려 78대 전투기를 한꺼번에 계약하려는 인도네시아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잔머리로 굴리는 인도네시아 한 계약이 예상치 못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고속열차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중국 중앙TV가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수출할 고속열차 물량은 모두 11조로 1조는 기관차를 포함 8량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중국은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동 고속철도 건설권을 따낸 바 있습니다. 중국은 총 길이 140km인 이 노선을 시속 350km로 운행해 3시간이었던 소요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CCTV는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운행열차와 설비, 시스템을 모두 중국이 담당한다며 순수 중국의 기술과 표준이 적용된 고속열차가 수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 고속철도를 자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의 상징인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중국 고속철도는 큰 문제를 드러낸 바 있으며 또한 중국이 이 고속철도를 해외에는 처음으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2011년 저장성 원저우에서 고속열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230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처음에 중국은 벼락 때문이라고 했지만 알아본 결과 제어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의 부실 때문인 것으로 중대 결함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서 산사태로 고속철이 탈선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고속철도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최초로 도입하려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파키스탄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았는데 중국은 고속도로, 다리, 송유관, 항만 등에 건설해주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이 역대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대홍수가 벌어졌는데 지난 5월 중국이 지어준 다리가 홍수에 폭삭 주저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49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 다리 절반 정도가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회 기반 시스템에서 한국의 기술을 받으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중국의 값싼 기술로 머지않아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젊은 층들의 입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푸틴의 야욕이 폴란드까지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반대했던 폴란드 젊은이들도 지금은 나라를 지켜야 했다라며 입대를 서두르고 있는데 폴란드는 병역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움직임은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국방부가 연 군가 합창대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기서 한 폴란드 젊은이는 군대를 가서 당장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